LA 전역이 대형 산불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은 도시 곳곳을 잿더미로 만들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피 중입니다. 부유층 지역과 할리우드 배우들까지도 모두 떠나버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떠나지 않고 불길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분들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저 뉴스 업데이트라고 넘겼겠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25년간 재난 현장을 취재하면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번만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알림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죠. LA 북부 대형 산불 발생. 강풍을 타고 확산 중. 이런 소식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기자는 없겠죠. 바로 카메라 팀을 모아 헬기로 향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강렬한 오렌지빛 불길이 산악지대에서 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죠. 유명한 할리우드 힐스와 베벌리 힐스의 고급 저택들은 속수무책으로 불에 휩싸여 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화재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거대한 불길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눈길을 사로잡는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인타운이었죠. 도시의 다른 곳은 혼란과 불길로 뒤덮였는데 한인타운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헬기에서 더 자세히 내려다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주변을 삼키는 동안도 한인타운은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한 후 바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대피 알람이 계속 울리고 사람들이 짐을 챙겨 황급히 떠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혼란스럽기보다는 어딘가 침착해 보였죠.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차량 통행을 돕고 있었고 몇몇은 대피소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LA 소방대가 유독 한인타운에 더 집중하는 건가 싶었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방관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그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기도 전에 초기 대응이 잘 됐어요. 한 소방관이 말했죠. 그의 말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이미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왜 한인타운만 멀쩡한 거야? 아시안들이 비밀 장비를 사용했대 같은 음모론이 퍼지고 있더군요. 이런 얘기들은 평소에도 흔히 보던 편견이 섞인 루머였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불길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했으니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본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들이 무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하며 순찰을 돌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안에 있는 물과 음식을 꺼내 주민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대피소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첫 대피소는 한 교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이재민이 담요를 덮고 쉬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죠? 제가 물었더니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린 늘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선 훈련이 일상이거든요. 한인타운을 돌며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침착할까? 어떻게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됐을까? 이건 단순히 행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떤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찾으려면 한인타운의 중심인 한인회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더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인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계산대는 텅 비어 있더군요. 식당 주인이 직접 나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드세요. 이 장면에서 저는 한인타운 주민들의 정신이 단순한 생존 이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만의 안전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인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바쁘게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과 상황판 앞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찾던 답을 알려줄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1992년 LA 폭동 당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타는 상점과 약탈자들, 그리고 옥상에서 총을 든 한인 상인들의 모습까지. 이 사진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날의 아픔이 어떻게 오늘날의 체계를 만들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인회관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리, 불타 무너진 상가들, 그리고 옥상에서 총을 들고 필사적으로 가게를 지키던 사람들의 모습까지. 처음엔 단순히 재난의 기록이라 생각했지만 이 사진들이 지금의 한인타운을 만든 기틀이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한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김영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1992년 LA 폭동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날 우리 한인들은 완전히 버려졌었죠.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30년 전의 쓰라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엔 한인 상점들이 불타고 있었고 약탈자들이 몰려들어 물건들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폭동이 LA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한인타운은 그 화염의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치된 존재였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사진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옥상에서 총을 들고 밤새 가게를 지키던 상인들. 우린 그때 깨달았죠.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교훈은 한인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영호 씨는 저를 한인회관 2층 상황실로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날 얻은 교훈은 간단했어요. 준비가 없다면 우린 또다시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방범대와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요. 문이 열리자 작은 통제실 같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LA 한인타운 지도가 크게 걸려 있었고 지도 위에는 빨간 점과 파란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소화기와 소화전 위치입니다. 파란 점은 대피소와 응급처치 장소고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무전기로 소통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방국과의 핫라인은 물론 대피소와 자원봉사자 간의 정보 교환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했죠. 김영호 씨는 자신이 꺼낸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 기록입니다. 파일 속에는 한인 상점 주인들과 주민들이 소방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화기를 다루는 법부터 대피 경로 설정, 심지어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응까지 철저히 연습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모든 상점에는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고 각 상가에는 소방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요. 매달 훈련을 받는 게 기본입니다. 이번 산불에서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것도 이 덕분이죠. 그는 파일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인타운의 비상대책 매뉴얼이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엔 대피소 운영, 물자 배분, 주민 대피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훈련을 통해 이걸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체계는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씨는 한인타운 주민들이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연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 교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대피소로 바뀌어 있었고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식사와 물품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찰, 성당, 모든 종교시설이 지금 대피소로 운영되고 있어요. 종교가 달라도 서로 협력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말을 증명하듯 교회 주차장에서는 스님과 목사가 함께 물품을 분류하며 자원봉사자들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목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인타운을 걸으며 본 것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30년 전의 상처에서 출발한 공동체의 진화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 지금은 하나로 뭉쳐 재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김영호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1992년에 방치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함께 살아남을 겁니다. 한인타운을 떠나며 저는 이 공동체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연대와 나눔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인타운의 체계적인 대응을 보며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을까? 단순히 주민들의 연대와 훈련만으로는 이런 수준 높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인 소방협회장이자 이번 시스템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제임스 김이라는 인물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LA 소방국과 협력하며 한인타운의 재난 대비 체계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한인회관 상황실로 저를 다시 데리고 가서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보이죠? 이건 모든 상가와 주요 지역에 배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파란 점들은 대피소입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주민이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그는 또 다른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한인타운 주민들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 흔히 쓰는 카카오톡 채팅방인데 여기서 재난 정보가 즉각 공유됩니다. 화재 발생 위치, 대피 경로, 필요한 물품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죠. 이 시스템 덕분에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곳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한국 소방청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한국 소방청과 함께 훈련받았어요. 그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걸 한인타운에 적용한 겁니다. 단순히 장비만 도입한 게 아니라 재난을 대처하는 방식을 배운 거죠. 그는 벽에 걸린 또 다른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이번 산불에서 큰 역할을 한 최신형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제공한 장비인데 연기 속에서도 불길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요. 초기 진화에 걸리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었죠. 이 체계가 얼마나 철저한지 설명을 듣고 있자니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이런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한 거죠? 제임스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에는 주민들이 소방 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과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고 대피 경로를 점검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우리는 단순히 장비만 믿지 않아요. 주민들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매달 소방 훈련을 진행하고 모든 상점마다 소방 담당자를 지정해요. 그 담당자들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맡죠. 이번 산불에서도 초기 진압이 성공적이었던 건 이 훈련 덕분이었어요. 그는 이어 한인타운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재난에 대응하는 철학이죠. 모두가 서로를 지키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남으려는 의지. 그게 핵심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 주민들은 이미 자신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이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임시진료소를 열어 주민들을 치료하고 변호사들은 피해 주민들의 보험 청구와 법적 문제를 지원하며 기술자들은 비상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킨 이 공동체가 더 강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제임스 씨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시스템은 이미 LA 소방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방국의 마이크 존슨 국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인타운은 LA 전체가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시스템을 전역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들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방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기업들도 이번 재난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은 열화상 카메라와 소방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현대는 대피 차량과 비상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협력은 단순히 기술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한인 커뮤니티가 가진 공동체적 정신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제임스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완전히 방치됐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그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모두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인타운의 대응은 단순히 그들만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 LA 전역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지역 사회의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역과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인타운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여전히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산불은 곳곳에서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한인타운만큼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혼란 대신 희망이, 두려움 대신 연대가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인 식당들을 둘러보니 긴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계산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배고프시면 그냥 드세요. 라는 팻말이 식당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치찌개와 흰쌀밥이 끓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이원철 씨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려울 때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 말에 주방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 강한 연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한인 의사들이 운영하는 임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노인들, 불안과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른 주민들, 심지어 겁에 질려오는 아이들까지. 저는 UCLA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곳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진료소를 운영 중이던 제니퍼 박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의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당, 교회, 사찰 등 한인타운의 모든 종교시설은 대피소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각 시설의 관계자들은 서로 협력하며 구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성당 주차장에서는 스님과 목사가 함께 생수와 담요를 나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다를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입니다. 스님의 말이 한인타운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노인회관은 또 다른 형태의 피난처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바둑을 두고 여가를 즐기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숙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트리스와 담요가 깔려 있었고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쟁 때 피난 다니던 기억이 나요. 그땐 각자 살기 바빴는데 여긴 다르네요. 이렇게 서로 돕는 건 처음 봐요. 그녀의 말은 이곳이 단순히 대피소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공간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한인회관 상황실로 돌아가 보니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LA 소방국장 마이크 존슨이 직접 한인타운을 방문해 자율방범대와의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한인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시스템을 배우지 않는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한인타운은 LA 전체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인타운의 매뉴얼을 LA 전역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인자율방범대의 리더 김민수 씨는 회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청년들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주거를 연결해주고 보험 청구를 돕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김이라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몸으로 이 지역을 지키셨죠.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활용해 지킬 차례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은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한인타운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지식, 헌신이 모두 어우러져 한인타운을 더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을 떠나며 저는 이곳이 단순히 재난을 피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까지 품으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히스패닉 주민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이방인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족 같아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번지고 있었지만 한인타운의 정신은 이미 LA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연대와 희망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